점P와 평면 위의 점P를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이처럼 보이는 이런 평면이 아니라, 평면하고 그게 아니라 좌표 평면상에서 그려졌을 때 점P의 좌표를 사용해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좌표 평면은 일반적으로 공소는 이미 했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은 실수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허수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좌표 평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 위의 점P하고 평면 위의 점P의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냈을 때 직선 위에 나타내지는 점P는 뭘로 나타내? 한 점으로 나타내지되 실수로 표현이 된다. 자,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시켜 봅니다. 그래서 직선 위의 점P와 평면 위의 점P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직선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직선은 그냥 그거지. 수직선 생각하면 돼. 좌표 평면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적어보면 직선 위에 한 점은 결국 누구랑 같다? 실수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와 같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때 수직선상에 대응해서 나타내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쓴다? 가로하고 그 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실수값을 표현. 우리 그거 있잖아. 정수화율에서 처음 배울 때 원점 표시하고 마이너스 1이 대응하는 점의 위치를 찾는다 또는 쓰시오라고 했을 때 썼던 표현과 똑같은 것. 자, 그 다음에 평면입니다. 자, 평면, 여기서 말하는 평면 위는 실수축으로 이루어지는 좌표 평면. 그래서 평면 위의 한 점은 실수의 순서쌍과 같다. 그리고 점P를 뭘로 쓴다? 순서쌍이니까 x, y로. x축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수직선은 안 써도 되고 이렇게 그냥 1차로 나타내지는 이런 직선 하나였으면 반직선,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끝없이 늘어나는 직선의 형태,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들을 찍어낸 게 수직선이었어. 그러면 요 안에 쓰는 숫자들은 그냥 어떤 값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실수를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생긴 수직선 하나를 또 하나를 그린 거지. 또 하나를, 그래서 가로축으로 나타내는 걸 실수축이라고, 아니 x축이라고 하고, 똑같은 원점을 지나면서 세로로 표현한 이 축을 우리가 y축이다. 근데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나타낼 때는 반직선의 모양을 하면서 x축과 y축으로 표현을 하고, 그 기준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나타내고? 원점 0,0. 그래서 x축과 y축 방향에서 찍히는 점들을 표현해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간 그 점들이 만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읽을 때 a, b라고 하고, 순서로 표현하는 한 쌍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순서쌍이다 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상의 점P를 표현을 하게 되면 순서쌍으로 나타내어진다 라고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평면 좌표를 하기 직전에 필요한 것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2번, 3번 넘어가면서부터는 실제로 나오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러면 2번 내용은 수직선 이외의 두 점 A, x1과 점 B의 좌표를 x2라고 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과 평면 위의 두 점, 즉 평면 좌표, 좌표 평면상에서 나타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을 그림 이용을 해서 유도하시오. 단, 크기를 이미 줬습니다. 크기가 누가 더 큰지를 모를 때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편의상 뭘로 쓴 거야? x1보다는 x2가 더 크다, y1보다는 y2가 더 크다라고 관계를 줬어. 그걸 가지고 들어갈 건데, 자, 첫 번째 수직선 상에서야. 자, 그러면 수직선 상에서 원점을 우리가 0으로 놓고 x1보다는 x2가 더 크다. 자, 요 자리를 우리가 A로 표시를 하고 얘를 B라고 표시했을 때 이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선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해? 선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선분 A, B는 x2 x1이다. 근데 이제 크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 뭐만 씌워주면 되고, 절대값 기호를 표현을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기? 좌표 평면으로.
그러면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주어지겠죠. 원점 x축. 자, 이 자리를 x1, x2, y1과 y2. 그럼 이 점 a와 a 좌표는 순서상으로 x1, y1으로 표현을 하고 점 b의 좌표를 x2, y2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3분 AB의 길이가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자, 3분 AB가 지금 X축 그 점 A를 지나도록 실은 이게 먼저 그려져 있지만 어떻게 표현을 한 거야? A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준 거고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을 지나는 수직이 되는 직선을 먼저 그려봤어.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도형이 지금 뭐다? 삼각형. 무슨 삼각형? 삼각형. 수선을 수직이 되게 그렸으니까 직각 삼각형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해당하는 3분 AB는 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다. 그럼 직각 삼각형이고 빗변의 길이를 결국 물어보는 게 이제 생각하면 그거지. 이 그림은 직각 삼각형으로 표현했지만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직각 삼각형을 그릴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유도하는 과정은 직각삼각형으로 증명을 하는 거고 그럼 결국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의미는 뭘 그리는 것과 똑같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과 같아지게 돼. 그럼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그 길이를 물어보면 우리는 무슨 정리가 생각이 나?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 생각나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선분 A, B의 제곱은 자 얘네들 수직으로 만났을 때 이 길이를 각각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이제 x2-x1 밑변에 해당하는 길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y2-y1으로 그것도 헷갈리면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고 이제 절대값 기호해주면 되고 따라서 A, B의 제곱은 누구랑 같다? x2-x1의 제곱과 y2-y1의 제곱을 더한 것과 서로 같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기호의 성질 자체가 절대값의 제곱은 누구랑 같다? 그냥 x의 제곱과 서로 같다. 그래서 선분 A, B는 자 머릿속으로 피타고라스 생각하면 되고 자 정리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과 서로 같다.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야.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거지. 두 점 x좌표는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하는 거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빼서 뭐 해준 것 같다. 제곱하고 양의 제곱근 길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길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으로 표현.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3번은 이 평면좌표에서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야. 근데 중선정리인데 중선정리, 중선하면 떠오르는 게 뭐다? 네. 아니고 선. 뭐라고요? 선. 또 중간에 있는 선. 뭐가 떠올라야 돼? 무게중심. 넣었어요. 자, 중선의 교점을 우리 뭐라 그래? 무게중심. 그래서 이 중선 정리는 혼자 잘 안 나와. 그림은 혼자 주는데 주어진 조건들 보면 무게중심하고 중선은 항상 같이 연결지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얘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중점인 것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한번 떠올려봐. 중점하고 중점이 아니 중선하고 중선이 만나는 거니까 아 그럼 이거 중선 정리 무게중심하고 관련됐네 생각하시고
일단 설명을 하고 이제 증명을 할게. 자, 준선 정리 여기 A라고 썼어. 어떤 삼각형 ABC가 주어졌을 때 한 꼭지점을 지나는 중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면 요 중점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 AO가 여기서 중선이야. 그러니까 M이니까 결국 선분 BC의 중점입니다. 요 M은 선분 BC의 중점이야. 중선이니까. 그래서 공식 먼저 정리해주면 이 중선 정리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하고 그냥 파푸스의 정리라고도 읽어주고. 근데 얘가 맨날 나오진 않아. 잊어먹을만 하면 이제 한 번씩 나와. 문제. 그래서 정리 먼저 적어보면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AC의 제곱은 2배 하고 중선의 제곱 더하기 선분 BM의 제곱. 그럼 어차피 BM과 CM은 서로 같기 때문에 BM이라고 하니까 맨날 B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선분 BM이 결국은 BC의 중점이기 때문에 선분 CM의 제곱이 될 수도 있어. 여기서 선분 BM만 보면 안 되고 BM과 선분 CM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그럼 얘를 증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길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옛날 같았으면 전에 같았으면 아직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뭐 피타고라스 정리도 가져다 쓰고 뭐도 가져다 쓰고 했을 거야.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특히 공수2에서 도형을 증명하라고 하면 뭘 해주면 돼? 좌표를 잡아서 좌표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A좌표를 A, B라고 놓고 점 B의 좌표를 마이너스 C, 0으로 놓고 점 C의 좌표를 C, 0.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중선정이야. 그럼 우리가 어떤 어떤 것들을 설명하라고 또는 등식이 참인 걸 설명하라고 하면 앞으로는 뭐 해주면 돼? 좌변의 결과하고 우변의 결과가 같아짐을 보여주는 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좌변부터 정리하면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AC의 제곱.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가 그래서 선분 AB의 제곱은 x1, x2 생각하고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이니까 b의 제곱. ac의 제곱은 a 좌표하고 점 c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똑같이 b의 제곱. 자, 얘 정리하면 제곱해서 a제곱, c제곱, b제곱 얘네들 전부 다 몇 개씩? 2개씩. 그래서 2 가로하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자, 이게 좌변의 결과입니다. 좌표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우변은 가로하고 2배 선분 am의 제곱 플러스 선분 bm의 제곱. 그럼 2 가로하고 선분 AM은 A, B에서 지금 점 M은 원점이기 때문에 0,0입니다. 그래서 AM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일 거고 BM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 B에서 원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C의 절대값이야. 근데 걔를 제곱할 거기 때문에 그냥 뭘로 나와? C의 제곱. 그럼 결국 좌변하고 우변의 결과가 서로 같아졌네. 그래서 아니 이따가 적으라고 할 거니까 네 거 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결과가 서로 같아졌기 때문에 뭐가 성립한다? 방금 말한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AC의 제곱은 2배 하고 선분 AM의 제곱 더하기 선분 BM의 제곱과 서로 같다. A, B, C를 기억하는 게 아니야. A, B, C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과 연결한 선분이 나왔을 때 그 길이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지. A, B, C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이렇게 A, B의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두 변의 제곱의 합은 중점까지의 제곱 더하기 중선의 제곱과 서로 같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항상 누가 와? 무게중심이 오겠지. 그럼 무게중심이 오면 B 얘를 무게중심을 지라고 하면 요렇게 연결을 해. 그러면 이제 뭐도 물어보겠어.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GM의 길이를 물어본다거나 AG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모두 물어볼 수 있고 넓이의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중선정리가 무게중심하고 같이 묶어져서 길이의 관계를 길이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 나왔다 그러면 중선정리를 한 번 더 생각하시라고 됐죠?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는 수직선 위의 선분 AB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점 P와 외분하는 점. 자, 이거를 중학교 때 처음 보긴 봤어. 근데 그때는 내분점이라고 배우진 않고 선분 AB,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안 써도 된 수직선상에 예를 들어서 A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점 B가 예를 들어서 4분의 3이야. 근데 선분 AB를 2대 3으로 뭐 등분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을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이 점 C라고 했을 때 이 점 C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대응하는 점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뭐 했어? A에서 B까지의 길이를 절대값 길이 먼저 찾아서 원점을 기준으로 절대값 길이 먼저 찾아서 더한 다음에 얘네들의 2대 3이기 때문에 5칸으로 나누고 그 중에 5분의 2만큼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 길이만큼 더해서 찾았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이 네분점, 이 등분해서 나누어지는 요 길이의 관계를 기억을 하고 바로 공식에다 가져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문제에다가. 자, 분명히 여기는 연장했다 그랬어? 위에 있다 그랬어?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1학년 2학기 때 평면 배우죠? 직선하고 점 있을 때 한 점이 직선 위에 있다는 어디가 직선 위에 있다야? 여기가 위에 있다야? 여기가 위에 있다야? 1번 2번 몇 번이야? 직선 위에 점 P가 있다. 몇 번? 2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직선 위에 선분 AB를 내분하는 점 P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직선도 결국은 어디를 지나가? 이 내분하는 점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가 뭐가 되고 내분점이고, 자, 이거 외분은 사실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빠졌어. 작년 교육과정부터는 외분점이 안 나옵니다. 내분점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건데 이거는 이제 원장님이 그래도 알고는 있어라 하고 넣어 놓으신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있게. 근데 외분점이라고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사용을 안 해. 재작년까지는 썼었는데 작년 과정부터는 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는 외분했다라는 거는 어디냐면 이 수직선을 연장했을 때 나오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배우냐면 외분했을 때 이 점은 어디서냐면 가계이동분선에서 보기는 봐. 가계이동분선에서 이렇게 네각의 이동분선은 내분하는 점을 말해. 근데 가계이동분선 중에서 누구를 배웠냐면 우리가 외곽을 이등분했을 때 연장선 위에 있는 점, 이런 점들이 바로 외분점이 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에서. 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외분점 기억. 외분점은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 돼.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누구는 반드시 기억한다. 내분점. 외분점은 교육과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집 어느 걸 봐도 나오는 말은 아니야. 자, 먼저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자,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분 AB가 하나 있어. 자, 선분 AB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자, 얘네들을 M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M 대 N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점,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내분점이다 라고 해. 자,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써보면 선분 A, B를 뭘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길이의 B가 나오죠. 누구랑 선분 AP 대 선분 PB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그럼 비례식 나왔으니까 뭐가 떠올려? 비례식.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자, 선분 AP의 길이는 그럼 우리가 뭘로 넣으면 되고, 내가 이거 안 적어줬구나. 자, 여기를 A로 놓고 점 B를 B로 놓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분점을 X라고 놓게. 그러면 선분 AP는 뭘로? 그 다음에 PB는 B-X로 요 길이의 B가 M 대 N이야.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뭐라고? X야, X.
x입니다. x 방정식 들어가겠지 이제.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서 n 곱하기 x 마이너스 a는 m 곱하기 b 마이너스 x하고 서로 같고 이제 정리. 이제 가로 풀기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거 뭐라고? x값입니다. 그러니까 x를 방정식 풀 때 결국 이제 몇 차 방정식 나왔어요? 1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x가 들어있는 항 전부 다 이 항에 그리고 동량으로 묶어. 뭐 하나 빼먹었다. 미안히 NA. 자, 그럼 우리가 찾을 건 x이기 때문에 x는 하고 미안히 못 받았네. 자, 나눠 이제 m 플러스 n분의 이거 순서 바꾸지만 그대로 놔서 그대로 적으세요. a를 앞으로 안 뺀 이유가 있으니까 빼지 말고 m을 그대로 놔둬.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거지. 지금 크기의 순서가 a, x, b 나와 있잖아. 근데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나누었을 때 이 내분하는 점 x는 자, 한번 적어보면 이거란 얘기지. m, x는 이거란 얘기지. x는 m 플러스 n분의 m, b 플러스 n, a. 공식 외울 때 이거 일부러 비례식 세우면 안 돼,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비례식 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공식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갖다 쓰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안 된다고, 이거 순서가.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 혼자 써, 그러면 시간 많으면. 자,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이 x 구하기 위해서 내분점이 내분할 때 b가 몇 대 몇이다? m 대 n. 분모는 뭐 해줘? 서로 너 안경 써. 그리고 안 보이면. 자, 분모는 뭐 해줘? 내분하는 점 b끼리 서로 더해줘. 그 다음에 분자는 이 내분하는 점과 가까운 점하고 곱하는 게 아니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있겠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항상 반대로 곱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그 계산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m하고 가까운 쪽의 좌표랑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가 되도록 해야 돼? 엇갈려서 좌표하고 곱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자기 편한 대로 기억을 해가지고 m을 누구랑 곱해버려? a랑 곱하고 n이랑 누구랑 곱해서 b랑 곱해서 대부분 처음에 문제 풀 때는 70%는 그렇게 해서 오답이 나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공식을 못 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계산이 뒤집어져서 틀리는 거지 공식을 못 외우거나 계산을 못해서 틀리는 일은 거의 없어. 이 자리가 서로 엇갈려서 곱해져서 더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같은 쪽에서 같은 방향에서 서로 같은 쪽에서 곱하다 보니까 오답이 나온 거라서 한 번 더 얘기한 거야.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외분점입니다. 자, 외분점은 선분 AB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랬어? 살짝 얘기할 때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연장해야 돼. 연장. 자, 두 번째는 선분 AB를 자, 이거는 뭐 하라고 외우기보다는 뭐해? 참고하세요. 이제 가져다가 문제 적용시키면 더 편하기도 하고 근데 외분하지 않고 내분점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생략한 거야. 자, 외분하는 점을 Q. 근데 이 외분하는 점은 어디 위에 있다? 선분 AB의 연장된 선 위에 있어. 선분 AB 위에가 아니라 이 선분 AB의 연장선 위의 점이야. 그러면 선분 AB가 처음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얘를 A로 놓고 얘를 B라고 놨어. 근데 외분점은 특이하게 어디 위에 있다? 연장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얘를 연장해가지고 그 연장선상 위에 있는 이 점이 뭐가 된다? 외분점이야. 그리고 길이의 B는 외분점이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자, 요렇게 나누어지는 요 점 Q를 뭐라고 한다? 외분점. 자, 그러면 넓이의 길이의 관계가 선분 AQ 대 선분 BQ의 B가 M 대 N이고 선분 AQ는 X-A, 선분 BQ는 X-B, 얘가 M 대 N.
나머지는 똑같이 비례식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x값이기 때문에 이항시켜서 x끼리,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 m이랑 x 마이너스 b랑 곱하는 거 아니에요? 나 뭐 잘못했냐? 그 두 번째 그 비례식에서. 아, 근데 그리고 mx, 미안합니다. mb, mx-mb하고 nx-n a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mb -m n a. 그러면 x는 자 위에 거랑 내분점하고 달라지는 거 딱 하나 있지. 덧셈에서 뭘로만 바뀌어? 뺄셈으로 바뀌어. 순서는 똑같아. 계산 순서는. 근데 공부하는 동안에 외분점을 가져다 쓸 일은 별로 없을 거야. 공부하면서 내분점으로 나오지.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표현은 뭘로 되어 있더라도, 표현은 내분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걸 뭘로 이제 바꿔주기만 하면 돼. 내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모양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자, 그리고 자, 이 방금 위에서 했던 건 어디서만, 수직선상에서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걸 뭘로 끌고 와야 돼? 이제 우리는 좌표 평면으로 끌고 와야 돼. 단원 자체가 뭐였어? 평면 좌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결론부터 적으면, 자, 좌표 평면에서 x1, y1이랑 x2, y2라고 했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니까 결국 그거잖아. x좌표는 x좌표끼리 내분하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내분했을 때 내분점의 좌표가 만들어져. 그럼 첫 번째 점 P, 내분했을 때 내분점의 좌표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그래서 m 플러스 n 분의 y좌표끼리의 내분. 그 다음에 외분점. 자, 분모 분자의 뭐만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근데 외분점은 쓸 일이 별로 없을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분점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자, 그럼 중점이면 내분점에서 찾아야 될까? 외분점에서 찾아야 될까? 내분점. 중점은 3분의 AB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내분점. 몇 대면? 근데 내분점이라, 아니 중점이라 그랬어. 그런데요. 1대 그럼 m과 n이 1로 바뀌기 때문에 2분의 x2 플러스 x1 2분의 y2 플러스 y1. 검사가 그래 틀려도 계속 대답해. 네. 자, 쉽게 생각하면 그거지. 평면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 있고 y좌표 있어.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의 각각에 대해서 내분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공식은 똑같아. 그냥 좌표만 x좌표냐 y좌표만 차이야. 이제 가능하면 이제 개념 테스트 내일 볼 때 그림까지 기억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림까지 나는 외우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 공식 정도는 반드시 외워가지고 적으세요. 알았지? 다 그려야 되겠네. 아직 그리지 말아봐. 그리지 말아봐. 손대지 말고 있어봐. 괜히 그려가지고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만 그려놔.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그림 그려놓고 설명을 할게. 좀 바꿔주면 되니까. 칸 나누는 거는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림만 표현하기 좋게 해놨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거는 하시고 x1, x2, 1 x1, x2, 여기가 x2, 여기가 x. 그 다음에 여기가 네분점의 좌표 p. 그 다음에 여기가 x1, y1. 얘가 x2, y2. 수지. A, B, C, D. 자, 닮음 나오죠? 누구랑 닮음이야? PB랑 ACP. 삼각형 PAC와 삼각형 BPD가 무슨 닮음? AA 닮음. 그러면 자 이렇게 가겠네. 성분 AP랑 성분 PB가 서로 대응하는 변. 자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자 얘네들이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얘네 삼각형들도 각각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M 대 N이지. 되죠? 얘네들도 전부 다 몇 대 몇이야? 선분 AC랑 선분 PD랑 그 다음에 선분 PC랑 선분 BD도 전부 다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몇 대 몇이 돼? M 대 N이 될 거고 얘네들의 관계도 몇 대 몇이 되고 M 대 N의 관계가 전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됐죠? 그래서 각각의 x좌표 여기 x가 뭘로? x가 내분 M 대 N으로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x이기 때문에 M 플러스 N분의 M x2 플러스 N x1이 되는 거고 y좌표도 마찬가지 M 플러스 N 분의 M y2 플러스 N y1이 내분점이 돼서 점 P의 내분점에 해당하는 점 P x좌표와 y좌표 점 P x, y는 뭘로? 내분점의 좌표 평면에서 내분점의 좌표가 n x1, n 플러스 n 분의 하고 결정이 되더라. 자, 중점이면은 얘네들이 m 대 n이 1대 1로 바뀌기 때문에 분모가 몇으로? 2로. 자 넘어가도 될까? 다 적었어? 아직?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7번하고 자 6번은 아마 이 그림은 이 문제는 CN에서 문제 풀다 보면 숙제로 나올 거야. 숙제 문제 들어있을 거야. 자 A가 B보다 A보다는 B가 더 크고 N과 M은 0보다 큰데 길이의 B이기 때문에 M 대 N 요 길이의 B는 항상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고 자연수 정수의 형태로 나올 거고 자 M보다는 M이 더 클 때 PQRS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여라. 자 점 P 봅니다. P는 M하고 N이 더해지고 있지? 더해지고 있어. 내분 외분? 내분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 A에 대응하는 점을 A로 보고
B로 대응하는 점을 B로 놓고 점 P를 우리가 뭘로 X로 생각을 하면 돼. 점 P를 X라고 생각을 했을 때 머릿속으로 수직선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봐봐.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가 이렇게 있고 자, 점 P는 n 플러스 n분의 ma 더하기 nb야. 그럼 내분점인 건 알겠어. 그럼 점 P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뭐 하는 거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건지 n 대 m으로 내분하는 건지 누구를 어떻게 내분하는지 그것만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 돼. 그러면 점 P의 경우는 그럼 얘를 3분의 ab라고 놨을 때 자, 하나씩 적어가 보면 a에 대응하는 점을 a로 놓고 b로 대응하는 점을 b로 놓고 그 다음에 점 P에 대응하는 점을 P로고 생각을 하고 Q에 대응하는 점을 Q로 놓고 R에 대응점 그 다음에 S에 대응점. 자, 점 P는 선분 AB를 어떻게 해주고 있다? AB를 그러지. N 대 M으로 엇갈려서 곱한다 그랬죠.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 자, 반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아, 나는 AB 싫어. AB가 싫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 BA를 몇 대 몇으로? 나는 N보다 M이 더 앞에 쓰고 싶어. M 대 N으로 읽고 싶어. 그러면 선분의 시작점만 바꿔주면 돼.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대신에 AB를 M 대 N으로 하면 무조건 틀리겠지. 자리가 바뀌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점 Q는 선분 A, B를 여기는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죠. 그 다음에 점 R은 그럼 내분점이야 외분점이야 얘는? 아니 점 R이 아니라 점 Q지? 네. 나 왜 이렇게 썼어? 여기 Q 대문자 쓰세요. 문자. PQ R이지 R. 자, 점 R은 선분 AB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외분하는 건 맞지? 네.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1대1. N대 네. N이야 M이야? N. N대만 B가 더 멀리 있잖아. 엇갈려서 우리 곱하기로 했지. M.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그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럼 그때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기로 할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S입니다. 점 S는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여기는 바뀌죠? 바뀌지? 네. 근데 내분점은 선분 위에 있지만 외분점은 어디 있다 그래서 선분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게 좀 길게 쓸게. 길게 그리면 자, 먼저 점 P부터 찾게. 자, A가 여기 있고 자, B가 여기 있어. 첫 번째 점 P는 N이 M보다 더 작습니다. 근데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점 P는 여기 있겠지.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 이 자리가 점 P야. 자, 점 Q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되겠지. Q 자리는 여기. 여기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자리. 자, 그 다음에 R 찾습니다. R은 외분점이고 연장선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연장할 건지 왼쪽으로 연장할 건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M이 더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연장선이 있지. 다시 말하면 AR 대 BR이 M 대 N이기 때문에 R은 M의 어느 쪽으로 오른쪽에 연장선 상에 있는 R의 좌표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M 대
얘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R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이제 S. S는 N 대 M이죠. 그러니까 A에서 외분점까지의 거리가 B에서 S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아야 되는 게 맞아. 연장선이면. 그러면 이제 S는 A를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연장. 그래서 A에서 S까지가 뭐가 되고 N이 되고 S점에서 누구까지? B까지 쭉. 자, 여기까지가 N인데 M이 되기 때문에 S야.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의 좌표의 순서는 S보다는 누가 더? P가 더 오른쪽에 있고 P보다는 Q점이 Q보다는 누가? R이. 그럼 이거 다 나왔네? 그럼 이거 내분점과 외분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란 얘기야? 한 직선상에 여러 개의 점이 있을 때 동분되는 점들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게 내분점이랑 외분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내분점과 외분점이 도입이 되는 이유는 위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에 쓰기 위해서, 즉 한 직선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자, 얘네들이 뭘 확인한다? 위치 관계. 우리 10번까지 하고 쉬게. 얼마 남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대표 유형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A스텝 문제들도 좀 풀어보고. 자, 8번입니다. 무게중심이야. 자, 이제 무게중심의 길이를, 무게중심이 나왔을 때 얘네들의 길이보다는 어느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 이 무게중심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를 확인하는 방법이 내분점이야. 우리가 삼각형에서 이제 기억해야 돼.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기억나야 돼. 뭐의 교점이다,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다. 이제 기억하라고 적는 거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 이것까지 뭐 자세하게 안 적어도 되니까. 그럼 자, 얘가 무게중심이란 말이야. 됐죠? 적을 사람 적고 필요하면 기억 안 나면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AG 대 GE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A랑 G요. 2 대 1이야. 그죠? 마찬가지 똑같은 길이의 비가 BG랑 GF도 마찬가지고 CG랑 DG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똑같죠, 길이의 비. 그래서 얘에 의해서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씩 나와? 얘네들이 얼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럼 각각에 대해서는 얼마씩이고? 6분의 1이고. 자, 이제 생각날 거야, 하나씩.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해야 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은 이어서에 배우는 무게중심의 그 길이의 관계인 거고 도형인 거고 그냥.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걸 말하는 게 평면 도형을 말하는 게 평면 좌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 뭐야? 무게중심의 좌표가 필요하지. 그럼 그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저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G는 각각의 중선을 몇 대 몇으로? 2 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마주보는 변에 연결한 점 D, E, F 이런 애들 있잖아. D, E, F 이런 애들은 각 변에 뭐가 되는 거고? 중점인 거고. 그러면 각 변에 얘네들은 중점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말하는 걸 거고, 얘는 각각의 중선을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럼 결국 무게중심의 좌표는 뭘 이용해서 찾는다? 내분점을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찾겠구나 라는 거. 근데 어차피 무게중심은 다 일치하기 때문에 다 가져다 쓸 필요 없지. 하나만 가지고 하면 돼. 누구만. A에서 하든 B에서 하든 C에서 하든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A를 기준으로 놓고 A에서 BC에다 중선을 그린 여기서 우리가 뭐 하면 돼? 2대1의 내분점 찾아주면 끝나지. 되겠죠?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그림 아직 다 안 그린 사람도 있지? 뭐 한 사람 그 안 그린 사람은 그냥 예쁘게 안 그린 사람은 다시 하나 예쁘게 그려주면 되고, 공식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사람은 이쁘게 그려진 사람은 그냥 그대로 놓고 해도 상관없고, 예쁘게 그려진 사람.
이쁘게 그려보던가. 제대로 진상. 반드시 해봐봐. 자기 취향대로 해, 자기 취향대로. 아, 난 그냥 있는 대로 할 거야. 그러면 그대로 해, 있는 대로. 뭐 굳이 그림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 무게중심이 내분점을 활용해서, 내분점을 이용해서 구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본인 취향대로 하세요. 네. 어차피 이 그림 안에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처음에 그려놨던 그림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되고. 자, 얘를 무게중심으로 하고 길이의 관계가 2대 1이다. 그리고 얘는 BC의 중점이다. 그리고 A좌표를 X1, Y1. 결과부터 얘기하면 무게중심이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주어지면 결국은 각각의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의 평균하고 똑같아. 결론을 얘기하면. 자, M의 좌표 나오죠? M의 좌표는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M의 좌표는 뭘로 나오면 돼?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자, 요게 중점의 좌표야. 됐죠? 자, 그럼 구해봅니다. 무게중심 G의 X좌표를 구할 거기 때문에 무게중심 G의 X좌표는 자,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 그랬어. 자, 얘를 2대 1로 내분하니까 M 플러스 N. 됐죠? 네. 2를 누구한테 곱해줘야 돼? 2는 누구랑 곱해? VG. 아예 GM. MG. 아 M이니까 그 2분의 X 2 곱하기 2분의 자 더하기 1 곱하기 X1. 엇갈려서 곱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결국은 3분의 얘랑 약분하니까 X1, 2, 3. X좌표의 평균 같은 거지. Y좌표도 마찬가지. 2대 1이니까 M 플러스 N 분의 2 곱하기 2분의 Y2 더하기 Y3랑 더하기 1 곱하기 Y1이랑. 그러면 3분의 Y1, Y2, Y3.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누구랑 똑같다? 각각의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의 평균값하고 똑같다. 재미있지? 네? 재미있죠? 새로운 거 배우니까 재미있을 거라고 봐.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초롱초롱해 지금. 선생님 못 배우니까. 다 초롱초롱해. 너만 그런가 보다. 이거 놓치면 숙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추가로 하나 써. 아, 이거는 나중에 할까? 뭐 하나로 추가해놓은 참고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자, 여기다 하나만 본인들이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할 거야.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만. 그림은 좀 그냥 간단하게 그리세요. 뭐 이쁘게 안 그려도 되니까. 자, 지금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삼각형의 세 변을 일정한 길이의 비로 이렇게 돌려주고 있어. 어머, 나 잘못 그렸는데 짧게 그려야 되는데 길게 그렸네. 여기 짧아. 이거 중요한 것보다도 이걸 기억해. A, B를 M 대 N으로, 마찬가지 B, E를 M 대 N으로, CF도 M 대 N으로야. 그러니까 이거 세 변이 길이의 비가 일정한 길이의 비로 나누었을 때 그 내분하는 점끼리에 이렇게 그냥 지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둬. 그냥 보이게 하려고 지운 것 뿐이니까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둬. 이해만 해. 자, 요렇게 얘네들도 M 대 N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일정한 길이에 비해 같은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그 내분되는 점,
내분되는 점들을 이었을 때 만들어진 이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항상 일치한다. 이제 이게 문제 풀 때 나올 거야. 뭐 2대3으로 내분하는 점들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시오. 그러면 내분점을 각각 찾아서 무게중심을 구해도 되지만 얘를 기억하고 있으면 원래 처음에 주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서로 같다는 걸 기억하면 바로 문제 적용시킬 수 있겠지. 자, 9번입니다. 9번은 이제 여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한 두 번 정도만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 문제. 자, 평면 위에 점의 좌치입니다. 좌치가 뭐야? 발자국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점들을 그 조건에 맞춰서 좌표 평면에다 찍어보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지나간 자리들이 어떤 흔적을 남길 거냐? 그러면 그 흔적들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도형을 찾아주는 게 바로 좌치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그게 이제 딱 세 단계에 거쳐서 들어갈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는 문제에서 분명히 구하라고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문제에서 마지막을 딱 봤을 때 마지막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 점을 반드시 뭘로 놓는다? x, y로. 그래서 첫 번째는 구하려는 좌추의 임의의 한 점을 뭐라고 놓는다? 반드시 뭘로 놓는다? x, y라 한다. 우리가 보통 좌표 평면 방정식에서 사용되는 문자는 x하고 y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방정식에 사용되는 문자를 뭘로? x하고 y로.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조건 이용. 자, 두 번째는 조건을 이용해서 방정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반드시 뭘로 나와야 된다? 뭘로 나와야 돼? 그냥 식이면 끝나? 방정식 어디서 배워? 0이 나와요. 아니었나? 방정식 어디서 배워? 처음 배울 때. 등식. 그래서 자, x하고 y의 관계식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조건을 이용해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등식의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우리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실수 전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양수라던가 음수라던가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되면 뭘 생각해야 돼? x하고 y의 범위를 생각. 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도형이 끝날 때까지는 얘네들이 마지막에 반드시 꼭 세모 문제씩 꼭 끼어져 있어.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자, 이거를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해보게. 자, 10번.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다? 이 조건이야. 얘가 지금 이 문제에 뭐야? 여기서부터 세 점과 여기까지가 이 문제에 뭐가 되는 거? 조건이야.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여기를 찾아 문제 보면.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점 P를 반드시 먼저 뭘로 놓으라고? A, B가 아니라 뭘로 놓는다? A, B가 아니라 뭘로 놓으라 그랬어? 쓰고만 있으면 아니라 쓰면서 머릿속에 넣어야지. 아니라 뭘로 놓으라고? X하고. 그래. 그럼 이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 첫 번째,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점 P, x, y를 하자. 문제에서 말하는 점 P를 x, y를 하자. 그럼 두 번째가 그거 있잖아. 조건을 이용해서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된다고? 등식.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등식이 이미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져서 그럼 저기다 뭐만 하면 돼? 식 세우기만 하면 끝나. 그러면 선분 AP라는 게 뭐라 했어? 두 점 사이에 거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AP 어딨어? A 여기 있잖아. 네. 자, x1, y1이랑 x2, y2. 자,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식 기억하고 x1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야. 네. 그죠?
근데 이거를 뭐 하라고 돼 있어? 이 문제는 이미 제곱을 하라 그랬어. 그러면 루트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냥 바로 2차식 들어가면 지금 누구를 점 P를 얘로 보는 거지. 그 다음에 각 세 점을 뭘로 봐? x2, y2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 다음에 bp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3의 제곱은 2배 하고 누구랑 같다? cp의 제곱. 공수투에서 제일 쉬운 단어 나오고 있어.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완전 제곱식 풉니다. 자, 바로 그냥 자 풀어 일단. 요거는 굳이 안 보고 써도 되지. 네. 쭉 들어가세요. 이제 바로 암산해서 들어가도 좋은데 혹시나 해서 일단은 한번 적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x 플러스 50 2y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298 여기까지. 자, 그럼 정리되죠? x제곱, x제곱, 2x제곱 정리 끝났고 y제곱, y제곱, 2y제곱 정리됐고. 자, 그 다음에 좌변에 x는 x끼리 2x 빼기 4x에서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 정리해서 플러스 6y. 그 다음에 상수항 정리 1, 9, 14. 암산 되는 사람들은 암산하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2y, 68. 자, 이제 이거 정리. 이항시키니까 18x 플러스 18y 마이너스 68에서 14 빼니까 54 네. 는 0.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방정식이든 뭐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든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계수들이 최대 공약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최소화 시킵니다. 최소 단위로 나눠줬어. 그래서 나눠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 그럼 이게 뭘 말한다? 이런 조건, 이 세 점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 P가 점 P 어떤 점 하나가 있어. 그럼 좌표 평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A좌표 마이너스 1,0, B좌표 2, 마이너스 3, C좌표 5,3 이렇게 있어. 근데 점 P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점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계속 찍어졌을 거 아니야. 하나 다 찍었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그 찍어낸 점들이 나타내는 게 얘란 얘기야. X절편을 얼마로 하고 3으로 하고 Y절편을 3으로 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형태로 찍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다 그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식으로 변형시켜 가지고 아 이렇게 될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그 점을 다 못 찍어?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평면좌표와 관련된 내용. 공식 몇 개 안 돼? 뭐 배웠어? 두 점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내분점. 그 다음에 무게중심. 하나 추가되면 중점. 그 다음에 중선 정리. 해봐야 5개야, 5개. 5개. 그러니까 우는 소리 하지 마. 됐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가